자,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의 재무회계의 기초정보관리 밑에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거래처 등록은 기본적으로 일반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뭐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잠깐 정리를 하면 거래처 등록할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일반 거래처 등록 시에 대표자명도 함께 등록한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자명을 왜 등록해야 되냐면 추후 거래대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될 때 거래처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통장전표를 등록할 때 보면 관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도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법인세 세무조정 시에 원천징수 납부세액명세서 원천 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금융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등록을 해달라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거래처 등록의 기준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수치와 관련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치와 관련될 때는 반드시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일 경우에 반드시 등록한다. 채권 채무와 관련되는 것들은 내가 나중에 누구한테 얼마만큼 받아야 되는지 또는 누구한테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처는 등록해서 사용하는 게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준에서 거래처 등록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 거래처 등록은 기본적으로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관련되는 등록 정보가 많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뒤쪽에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등록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미란실업 관련되는 부분 저는 이미 등록을 해놨습니다. 회사 코드는 임의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101번부터 하단 부분에 나오죠. 101번부터 97,999번까지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금융기관을 한번 보시면 98,000번부터 99,599번까지, 신용카드는 99,600번부터 나머지 번호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거래처의 코드 등록하시면 되고요. 코드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명, 회사 이름을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인데 등록번호로 커스가 이동되지는 않습니다. 자, 거래처명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유형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등록번호는 오른쪽 화면에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쨌든 유형은 매출, 매입, 동시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을 선택하면 매출과 관련되는 거래처다. 또는 매입을 선택하게 되면 매입과 관련되는 거래처다라는 겁니다. 동시는 매출, 매입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거래처다.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시 3번을 선택합니다. 자, 이 동시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사업자 등록번호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중에 하나 등록하시면 되고요. 대표자 이름 선택합니다. 입력합니다. 이미란, 제조, 자파, 주소 입력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요 내용은 세금계산서 발행의 기본적인 사항이죠. 반드시 등록을 해주시고요. 주소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관련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주소는 등록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등록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사업자 등록 상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번호냐, 지금 조회하신 사업자 등록번호는 미등록 사업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임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자입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사업자 번호로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뒤에 번호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입력하겠습니까? 예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 등록번호에 정확한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잘못된 사업자 등록번호일 때는 저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날 때는 정확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찾아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만든 사업자 등록번호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주소까지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입력 안함이라고 해서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죠. 6번부터 하단부 18번까지는 우리가 등록 안 한다라는 겁니다. 등록 안 합니다. 등록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13번에 업체 담당자 연락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회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사용 담당자 임의랑 그러니까 담당자 이메일 주소 부분을 등록을 해 줍니다. 자, 이 부분은 왜 등록하냐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무사랑 프로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는 13번 업체 담당자 연락처라고 하는 부분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상사 마찬가지고요. 한라오피스 주식회사 오늘 관련되는 부분 동일하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에 bbcco.ltd 해서 그러니까 외국 업체입니다. 외국에 수출했을 때 거래처 또는 수입했을 때 거래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드와 거래처명 그 다음에 유형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형태로 해서 일반 거래처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융기관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금융기관 코드는 98,000번부터 시작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금융기관은 거래처명, 계좌번호, 유형으로 들어갑니다. 자, 거래처명은 신한은행이고요. 유형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그러니까 기타 외화 나와 있습니다. 자, 다른 부분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외화 통장인 경우에는 외화를 선택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외화 관리 관련해서는 이게 좀 그러니까 세무사랑 프로의 어떤 특수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외화와 관련되는 거는 구분 표시해 주시고 나머지는 뭐 보통예금이든 당좌예금이든 정기적금, 정기예금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보실 거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신한은행의 경우에 우리 사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금 2개가 돼 있죠. 2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 2개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계좌 번호별로 거래처를 등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금 통장은 계좌 번호별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은행이라고 해서 신한은행 명칭이 똑같은 걸 하나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금융기관 거래처는 계좌 번호별로 등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좌 번호별로 등록을 할 때 거래처명을 신한은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좌 번호의 맨 마지막 1년 번호를 같이 등록을 해주시면 나중에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례 부분에 보시면 신한은행 계좌번호가 뒤에 111로 돼 있죠. 그래서 신한은행 111 제가 같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죠? 신한은행 등록했고요. 계좌 개설 은행 지점 뭐 이렇게 등록하고 있는데 계좌번호까지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좌 개설일이 있으면 계좌 개설일 등록하시면 되고 개설일이 없으면 등록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은행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 은행 사업자 번호가 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법인 세무조정 시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할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번호가 있으면 등록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법인세 신고할 때만 이거 필요하면 그때 입력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거래처 등록에서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앞으로는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만들 때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3번에 있는 지방세 납세, 지방소득세 납세지입니다. 법인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게 되면 지방소득세, 은행에서 어느 구청에 납부했느냐, 납부서가 나옵니다. 납세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등록해달라는 겁니다. 지방세 납세지, 강남구청, 예를 들어서 대치동이라고 조회를 하겠습니다. 마을풍선을 통해서 대치동 조회를 하고 강남구청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면 나중에 언제 써먹느냐 하면 법인조정에서 세액계산 및 신고서에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있죠.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할 때 보면 원천징수 의무자에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이 나와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지방세 납세지 나오죠. 이 지방세 납세지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면서 우리 법인조정의 세 번째 탭에 있는 지방소득세 쪽으로 가게 되면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가 있습니다. 특별징수세액명세서에도 마찬가지로 특별징수 의무자,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성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맨 끝에 보시면 지방세 납세지, 특별징수지 이 부분에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보가 없으면 지방소득세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이 원천징수가 지방세 특별징수지가 어딘지 확인해 달라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 거래처 등록에다가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추후에 관련 서식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금 통장은 한 번 쓰고 없어지는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납세지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하실 때에는 계좌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지방소득세 납세지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은행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방세 납세지 여기에는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우리 자료에 보면 평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내동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나 지방소득세 납세지 이 부분은 언제 등록할 거냐 하는 건데요. 금융기관 거래처를 필요에 따라서 등록하실 때 일반적으로는 등록하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나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모릅니다. 자, 결산을 할 때 나중에 예금 통장을 보다 보면 이자가 들어오고 하게 되는데요.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확인하고 그때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때 등록하게 됩니다. 자, 신한은행에 대한 652번 통장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번호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 납세지 없습니다. 지방세 보니까 간석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석동 해서 제가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석동 등록했고요. 자, 별별은행 등록이 안 돼 있고 농협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했는데 이거는 임의의 번호다 보니까 틀렸다라고 나오죠. 그냥 맞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납세지 있으면 등록하시면 되고 없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신용카드는 매출과 매입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매출은 가맹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매입은 이제 지출,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카드 99,600번부터 등록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나 이런 건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맹점 번호는 매출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카드번호는 16자리 카드번호이죠. 요거 반드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왜 등록을 해야 되냐면 나중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쪽에 가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수령명세서 작성할 때 보면 카드 회원번호 16자리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신용카드 관련해서 매입카드는 카드 번호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종류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반 카드냐 복지카드냐 사업용 카드냐 하는 부분인데 사업용 카드는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를 의미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인데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용 카드라고 하시면 되고요. 개인 카드는 개인 사업자의 카드는 국세청에
개인 대표자가 직접 등록했을 때는 사업용 카드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카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C카드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카드, 삼성카드는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카드, 가맹점 번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등록은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카드에 가맹점 번호는 등록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있으면 등록하시고 없으면 등록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처 등록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 회계 처리, 결산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필요한 서류들은 반드시 미리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툴바에 있는 기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이제 분류 등록이라든가 거래처명 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류 등록은 제가 뭐 크게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자, 거래처명 그러니까 복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미란 실업을 제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가벌상사다라고 명칭을 바꿔버렸습니다. 바꿨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잘못 명칭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기본적으로 한번 변경하면 저장이라는 기능이 없습니다. 자동 저장이 되어버립니다. 자동 저장이 되는데 그러면 가벌상사 이전에 주식회사 미란 실험인지 아닌지 우린 잘 모르죠. 그런 경우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거래처명 복원을 누르게 되면 직전 거래처명 주식회사 미란 실험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누르면 그러니까 변경된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런 경우에 거래처명 복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삭제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멀티 선택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6번부터 시작해서 106번부터 시작해서 115번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모르고 삭제를 했습니다. 예라고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전표 사용 중인 데이터가 있어서 삭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삭제를 했다라고 하면 그 삭제된 데이터를 컨트롤 F15 해서 삭제된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 확인하시면 108번부터 해서 이미 삭제된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 부분들 중에 선택해서 복원을 하시면 됩니다. 복원하게 되면 데이터가 그러니까 복구 누르게 되면 3개가 거래처가 등록이 그러니까 다시 정상적인 데이터로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윈도우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비우기 눌러서 비워버리면 더 이상 이제 없어지는 데이터, 완전 삭제가 되는 거고요. 잘 모르고 실수로 삭제한 데이터는 이미 휴지통에 모아놓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표 변경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전표 변경과 관련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서 한번 보죠. 자, 일반 전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제가 전표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일단 자,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미리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1월 1일 날 전표를 출금 전표에서 811번 미란 실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100만 원 이렇게 복리후생비로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거래처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주식회사 미란 실업이 한 5월 달쯤에 주식회사 가벌상사로 명칭이 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가벌상사로 명칭이 변경됐으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똑같은데 회사 코드도 101번인데 가벌상사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주식회사 미란 실업으로 있다라고 하면 조금 혼란스럽겠죠.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경우에 체크를 하시고 F11 전표 변경을 누르게 되면 거래 건수 한 건 수정된 거래처 정보 변경하겠냐? 예라고 누르게 되면 일반 전표 입력에 제가 1월 1일 날 전표 등록한 게 있었죠. 자, 1월 1일 날 전표 등록한 거 보시면 가벌상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등록이 아니고요. 거래처 등록에서
자, 가벌상사를 제가 주식회사 미란 실업으로 이름을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표 변경을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누르면 전송이 완료되었고 자, 일반 전표에 가벌상사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회를 하면 미란 실업으로 다시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런 때 거래처 명칭이 바뀌었을 때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도 더 같이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상태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갖고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 등록번호에 상태 여부를 조회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거래처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를 설명드렸습니다.